기계공학과랑은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수요가 많을까요? 그런 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발을 하시는지. 선배분들 나와주세요. 세 분의 소중한 선배님들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DX에서 신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객 쪽에 어떻게 제안할 것이냐, 최신 기술의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LG화학의 생명과학사업본부 DX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허재희 선임입니다. DX 중에서도 분석 직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컨설팅을 해주시는 영역도 있지만, 이제 컨설팅 이후에 그럼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를 가정을 하고 이걸 실제로 분석을 수행하는 직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전사업본부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택 책임입니다. LG전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드웨어 제품들을 우리가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 영역이 아니고 월 구독으로 받는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사업화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 DX는 고객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뻔한 경험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제 디지털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업무상이나 이제 임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가 가장 큰 거거든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고객의 어떤 새로운 경험, 그 다음에 지속적인 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대상이죠. DX의 분석 직무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공이겠죠.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저는 한 50에서 60% 정도는 그래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업무에 현업에 하면서 도움이 됐던 거는, 저는 이제 분석 직무이기 때문에 그 손에 코딩이 있는 게 저는 되게 저한테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이나 이제 실제로 어떤 사용을 많이 해본 라이브러리라던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부터 먼저 전처리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경험들이 저는 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나머지 40~50%는 이제 그런 경험으로 저는 그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 학사는 이제 되게 수평적인 관점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석사나 박사로 가게 되면 어쨌든 이 수평적인 거에서 이제 T자형처럼 하나의 전공 분야를 이제 가져가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는 그 배운 게 있잖아요. 2년에서 2년 6개월, 3년 걸리는 그 전문 영역을 일을 시키지 다른 걸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석사나 박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포커싱 된다라고 봐요. 아인슈타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고 나머지 5분은 문제를 푸는 데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전공이 있을 거예요. 기계공학, 반도체공학, AI,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이렇게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 각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야 그 시간을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X 업무를 수행하시기 전에 조금 더 문제를 더 명확하게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는 역량을 좀 갖추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성 신호 처리 부분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을까요? 절대적으로 많죠.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해군의 함정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엔진의 소리가 정상과 비정상은 달라요. 정상은 되게 듣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비정상은 되게 노이즈가 심해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겐이라는 그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갖고 정상과 비정상을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장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영역에 대부분이 사용되니까 그 니즈가 되게 많죠. 고객들이 의견들을 냈을 때 그런 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발을 하시는지. LG닷컴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고객들이 직접 저희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해 달라는 뭐 DX적인 요소들도 있고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좀 좋았다, 이런 부분 좀 개선해 달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그거를 고객 VOC 데이터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DX나 AI, IoT 같은 쪽이 기계공학과랑은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뭐 디바이스나 이런 쪽 시스템 설비나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IoT 쪽도 충분히 고려하실 방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시스템으로부터 어쨌거나 그 데이터가 전달되고 이거를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이런 거 자체는 다 결국 그 디바이스 베이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는 충분히 DX적인 관점에서 풀어낼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DX에 대한 굉장히 깊은 견해를 들을 수 있어서 조금 모호했던 부분이 구체화됐습니다. 하시는 일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으시고 굉장히 그런 거에 프라우드를 느끼시는 게 너무나 느껴져서 저도 선배님 같은 그런 자신감 넘치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는데 선배님들께서 잘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남은 학교 생활 잘 마치고 더 성장해서 LG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챗 행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